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소형 테마대 대형주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5G 통신 장비 업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최근에 테마들이 불면서 강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그리고 그동안에 지수가 올라가지 못했던 상황에서 바닥에서 빡빡 기었던 대형주 섹터들이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소 지수는 한 30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한 6포인트. 지수에 대비해서 테마들 움직임이 작았다. 한번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강조했던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보고서들이죠. 상장사 실적 내년에는 개선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돼요. 특히 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진다. 거기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들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동반 상승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못 갔던 대형주들이 오늘 순환매 양상으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오늘 나온 내용들 기사 한번 볼까요? 올해 국내 주요 기업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내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마 지난달서부터 이런 보고서가 한 3-4건 나왔던 것 같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상장사 279곳에 내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한 165조 7천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31조래요. 그래서 올해보다 한 26% 증가하는 걸로 보죠. 순이익도 한 122조, 한 2천억 정도, 올해 94조니까는 이것도 한 29% 정도 증가하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한다?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종목별로 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37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올해보다 한 35% 정도 좋아지는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정도, 그래서 한 134% 정도 증가.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종합지수도 올라간다. 여기에 힘입어서 그동안 바닥권을 빡빡 기고 있던 대형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 IT 섹터, 특히 중소형 테마주가 형성됐던 쪽에서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판단이고, 오른쪽의 내용은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는데 일단은 그러한 심리라는 얘기죠.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과 경기 개선 기대감에 상승했으나 경제 지표를 확인한 후에야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정석인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확인하고 사면은 그만큼 먹을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냐, 아니면 호황되게 리스크가 엄청 큰데도 투기식으로 하느냐, 그 차이지.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는 안고 할 수밖에 없다라뇨. 나중에 경기 지표가 확인을 한다, 좋아졌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종합지수상으로 2300이고 500이고 크게 올라간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이나 인식이 있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전망이 우세할 때 그때 매수를 해야지 먹을 폭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요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측 좌측에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제 나름대로 대형주들, 그러니까는 이 종목별 선물 지수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IT 섹터들,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 2%, 52,300원이에요, 그렇죠? 강한 상승이죠.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 수준이죠. 하이닉스도 한 2%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바닥권에서 고개 트는, 오늘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 타이어주들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넥센 타이어, 대한항공도 바닥권에서 고개 트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한국조선해양도 어제 크게 빠졌다 오늘 거의 회복했죠. 3%.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포스코, 현대투자 실적들이 상당히 나쁘다 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마저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건설주들 보십시오. 현대건설, 이것도 다 바닥에서 크게 빠졌다가 이제 한번 양봉 하나 나오는 거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글쎄 조금 뭐 이 중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이 종목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다. 나중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크게 올라가고 아까 말한 대로 지표가 다 확인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특히 오늘은 아마 증권업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삼성증권이 한 3%, 뭐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30% 떴는데 내 종목은 조금 보합권이나 마이너스 나왔다고 속상할 필요는 없다. 오늘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 지수가 30% 끌어올린 종목들이 아주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오늘 겨우 머리 하나, 고개 살짝 하나 드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상당히 다 우량한 종목들이에요. 대형주들. 근데 그렇게 크게 빠져놓고 그죠? 하나 둘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의문점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최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들 IT 섹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IT 섹터들 중소형 거기에 납품하는 뭐 부품, 장비, 재료 업체들이 계속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서 방향성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먼저 이제 5G. 예,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금 테마별로 진단을 이틀에 한 번씩은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잘된 종목은 뭐 굳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좀 하락한 종목들은 또 설명을 해드려야지 또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우리가 뭐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 해갖고 바닥권 종목 해서도 최근에 제가 한 10종목 정도 한 2주에 걸쳐서 한 3번 정도 했나요? 그렇죠? 했던 종목도 다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권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순환에 돌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최근에 했던 것이 뭐 오로라라든지 뭐 노바렉스, 한스바이오, 그렇죠? 카카오도 그렇고 에코마케팅,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어제 했던 것이 이제 뭐 칩스앤미디어라든지 와이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중소에서 바닥권 종목이 또 지금 잘 맞는 것도 시장 흐름과 좀 맞는 것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지금 예, 우리가 이제 했던 종목들 한번 기사들을 보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오늘 HFR에 대해서 보고서 나왔죠. 근데 예, HFR도 최근에 보고서가 한 세네 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 같아요. 하나투자증권, 그죠?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것이 20일 날 나온 보고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금일 나온 보고서인데, 둘 다 하나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한 종목에 대해서 나오는 게 제일 좋다 했으면, 여러 군데에서 한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슈화가 돼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한 군데 증권사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모가 작은 거죠. 크기가. 예,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거. 4일 HFR에 미국 5G 프론톨 장비 공급 등을 비롯한 호재로 2020년에 큰 실적 성장을 예상했다. 지난 금요일이죠. 중국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이 5G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이 HFR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 일찍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실적은 매출액이 한 3분기 490억, 영업이익이 한 42억,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동사는 4분기가 최고 계절적인 성수기며 미국 수주 모멘텀이 임박한 상황이며 프론톨 장비의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 기회를 잡을 거다. 이게 오늘 나온 얘기고, 20날 나온 얘기는 이제 NTT, 이제 일본 쪽이에요. NTT 도코모 쪽, 통신 회사죠. 그쪽에 프론톨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프론톨이 뭐 하는 거냐? 이동통신 무선 접선망의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와 그리고 원격 신호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 장비를 이 프론토를 하는데 그 원천 기술을 HFR이 갖고 있고 이 프론토를 설치를 하면서 비용 감소와 네트워크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또 그래서 이 4G 때보다 5G 때 기지국수가 몇 배 이상 증가할 걸로 봐서 HFR이 5G 이 상용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RFHIC죠. 지난 금요일 날 중국이 상용화 시작해서 이게 아마 어저께 이제 진단을 하나 내려드렸는데 중국의 상용화 뭐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5G 상용화를 앞당겨서 또 투자 금액도 키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시설을 크게 확대는 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이 RFHIC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RFHIC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47% 감소, 145. 영업손실은 4억 적자로 발생했죠. 대부분들이 그래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거는 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적자까지는 예상한 데가 거의 없었는데 적자 전환됐다. 4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55억.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어들었어요. 크게. 한 25% 정도 줄어드는데 또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비하면 흑자 전환되고 내년부터 실적이 크게 좋아져요. 내년에 매출액이 2,800억.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152% 증가하고 내후년 4,700억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KMW가 이제 3분기 매출이 이건 이제 저거예요. 이제 KMW는 오늘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크게 하락한 거 배경을 하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힘이 딸렸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전망적으로 버렸고 그거는 또 조금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 지난 금요일이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자, 중국이 상용화를 했으면은 그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 종목들 한두 종목에 불과하다. 근데 그 한두 종목도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주체 세력들이 크게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매수한 폭이 상당히 작거나 오히려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번에 중국 상용을 위해서 오히려 한번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크게 하락했고요. 거기에 조금 더 불을 지핀 게 이 KMW의 3분기 실적 발표죠. 매출액이 2,649억, 전년 동기 비해서 한 205% 증가했어요. 크게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577억, 흑자 전환이에요. 근데도 실망 매물이 나왔다. 전망치가 그만큼 높았죠. 640억. 근데 이것은 그냥 갖다 붙인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 있죠. 예, 지금 이제 RFHIC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아마 내년부터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지라갈륨이 표준화되고 하면은 실적 무지하게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은 한번 그러니까 뭐 매도를 못 타서 지금 어차피 물려 있는 분들은 굳이 저는 지금 파실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제 시간 싸움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싸움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잠시만요. RFHIC죠? RFH. 오늘 1,900원. 뭐 전반적으로 통신 장비 업체들 KMW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10% 넘게 한번 볼까요? 그렇죠? 13%, 7,850원, 5만 원도 깨졌네요. 그렇죠? 거래량도 크게 실리고 상당히 불안한 전반적인 5G 통신 장비 업체를 KBW가 끌고 내려온 그런 배경은 되는데 RFHC는 오늘 곧 상당히 높게 출발했어요. 그렇죠? 한 4.8% 시작해서 5.8%. 근데 뭐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덜커덕 빠졌죠. 그렇죠?
자, 지금요, 오늘 거래가 아침에는 당연히 이제 출발했으니까 많이 됐을 때고, 근데 만약에 5G 시장이 좋았고, 그게 긍정적이었으면 아마 치고 나갔던 모습이에요. 근데 원체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RFHC도 더 이상 빠질 폭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요 정도 가격대가 거의 바닥권으로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상황, 이게 고점이 48,000원인데 35,000원까지 빠진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거 실적이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올해 크게 올랐거나,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오르긴 올랐을 거예요. 저점이 2만원에서 45,000원 한 100% 정도 올랐으니까 뭐 올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다시 거의 반납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뭐 지금. 그죠?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이 회사는 지금은 당장 힘듭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치고 갈 자리에서 못 치고 간 게 이제 이날이죠. 10월 14일 날. 치고 나가면서 전고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시간 나가야 되는데, 못 쳤다는 얘기는 힘이 그만큼 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장대 음봉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그러면서 수급상도 별로는 안 좋죠. 그렇죠? 오늘도 개인들이 35만 주, 외국인들이 18만 주. 전체적으로 암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신 장비 업체도 지금 갖고 계신 분 답답하고. 근데 거의 바닥권일 때가 거의 이제 하락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암울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버텼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 주가는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 보이니까. 10,000원짜리가 7,000원 가면은 싸게 보여야 되는데 7,000원 가면요. 이제는 5,000원 간다는 얘기 나오고 뉴스도 그렇게 나와버려요. 리포트도. 왜? 뉴스라든지 리포트는 빠지면 빠진 이유를 갖다 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5,000원 간다. 막 그런 얘기가 돌죠. 그러면 이제 사람 입장에서, 10,000원에서 7,000원에서 30% 손해라도 좀 아주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이 또 5,000원 간다라네? 그러면은, 거기에 매도에 동참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주가가 또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이죠? 10,000원짜리가 15,000원 가면요. 비싸 보이는데 싸 보여요. 왜? 2만원 가니, 3만원 가니, 그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15,000대, 만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5,000원, 3만원하고 비교하면서, 싸다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발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는 재수있으면 하지 말고,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철저하게, 짧게 단기 매매 영역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엉키게 되죠. 그쵸? 이게 또 주식 투자고. 그리고 한번 매도 기회를 지금처럼 놓친 거는요, 시간 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손절도 내가 이제 손절 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뭐, 5%면 5%, 10%면 10%. 근데 순식간에 빠져서 그 한번 기회를 놓쳤으면은, 이 크게 빠진 상황에서,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는 매도는 피하는 게 좋고, 이제 시간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실적은 주가를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지금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들처럼 실적이 그렇게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그렇죠? 주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RFHIC 조금 힘들고 하시면은 조금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HFR 있죠? 아까 말한 이제 프론토 뭐 이렇게 좋아지고 뭐하고 하는데 뭐 같은 맥락이죠. 뭐 어제 많이 올라가서 조금 아까 이 RFHC보다 좀 더 많이 빠졌죠. 오늘 한 8% 빠졌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통신 장비, 예전에는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5G 통신 장비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동반 하락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뭐 이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영역껏 잘 하실 테지만은 좀 중장기로 손실이 조금 좀 크신 분들은 저는 이 5G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한번 추세가 무너지고 또 실적이 해외발 수주건이 본격화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재무제표에 잡힐 때까지의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물량이 한 번은 지금 엉킨 겁니다. 이 5G 이번에 빠지면서. 그러면 그 엉킨 물량을 풀려면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주가상으로 여기서 더 크게 빠지고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뭐 RFHIC 기준으로는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은 인내를 갖고 어차피 한번
매도 타이밍은 놓쳤다. 특히 지난 금요일날 중국의 5G 상용화에 따른 수혜가 만약에 돼서 시장이 그것을 치고 나간다면 금요일날 강하게 쳤어야 되는데 그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들으셨으니까는, 좀 들을만하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네. 예,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방송 계속적으로 듣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인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3분기 실적 나빠지고 그리고 4분기도 그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이 안 돼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건으로 인해서 아마 4분기도 그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실적이 조금씩 과시화 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유럽 쪽에서 이산화탄소 규제 시행,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아마 출시가 많이 될 거예요. 거기다 효과.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실적 좋게 나왔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온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에코프롬도 비행도 그렇고. 예, 올해 한 36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내년에는 한 55만 대, 한 54% 증가할 걸로 보죠. 이 2차 전지는 큰 흐름이에요. 근데 그 종목 중에 어느 거를 택하느냐는 여러분 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모르겠지만은 한 2년 전, 한 1년 반에서 2년 전에 이제 2차 전지 갈 때도 저희가 이제 오룡해갖고 했던 것이 포스코 케미칼,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였죠. 이거는 지금 이제 물적 분할 하는 회사니까는.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 LNF, 후성 이렇게 한 5종목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합친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저희들은 포스코 케미칼을 제일 대장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 BM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는. 지금 아직은 이게 본격적인 상승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특별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온 제가 기사는 못 봤습니다.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못 봤으니까는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흐름 말씀을 드린 거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이 공장 증설했죠. 이 에코프로 BM도 공장 증설했어요. 그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에코프로 BM은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하고 음극재 다 생산하는데, 양극재는 방전 시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것이고, 음극재는 충전할 때 리튬이온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전해질, 왔다 갔다 음극재와 양극재 사이에 리튬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전해질,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분리막이가 크게 있는데, 보통 양극재 시장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랍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고, 여기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하고 양극재 둘 다 실시하는 그런 회사다. 요번에 이제 음극재 이게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그 내용이에요. 요번에 공장 지면서 했던 내용이 내년 음극재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한 70% 늘어나는 2,000억. 양극재 매출은 한 246% 중에 4,500억. 그죠? 그러니까는 양극재 시장이 훨씬 커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이제 이 철강 쪽에 보다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내년에 34%까지 올해 17%인데 한 2배 이상 증가하죠.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35% 2차 전지에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 최근에 나쁘지만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한번 차트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 그죠? 포스코 케미칼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수급상도 상당히 견조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코스닥에서 아마 거래소 시장으로 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올 때, 코스피 200 종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왔을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서 지금 이제 펀드 200 종목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수급적으로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은 나왔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겠죠. 그런 관점이면 이제 수급상도 갈수록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작년, 재작년 때 우리가 이 2차 전지 때는 포스코 케미칼을 1등 주식으로 봤죠. 아마 이때
갔던 2차 전지주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멀리 가고 제일 늦게 빠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도주, 대장주 역할이죠. 아마 요번에 다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은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임이 조금 좋아 보인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일 멀리 가고 오래 가고 제일 늦게 빠지는 종목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지. 뭐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에서 이제 물적 분할된 회사죠. 뭐 이 종목도 괜찮아요. 뭐 수급적으로 아까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그런 양상 보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조정 5일 받았어요. 오늘 거래량 뭐 소폭 어제가 거래량 95,000주, 오늘 11만 주인데 뭐 거래량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툭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나오면 한 번, 두 번, 요번에 치면 이제 세 번, 그러면 이제 조정 한번 받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표치라 5만 뭐 한 4, 5천 원 말씀드린 것도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갔다가 다시 뭐 5만 원 초반대로 내려오면 그때는 조금 물량을 그때 가서 늘려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5만 원 밑에서 선침해 가격대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뭐 어떤 뭐 희망이라든지 수급 안 보이죠.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무슨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이제 가격대 이만큼 빠졌으면은 더 이상 빠질 폭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보고 선침해서 한 20-30%만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을 열을 산다 그러면 한 둘이나 셋 정도만 사놓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으면서 저점 깨지 않고 또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그때 이제 나머지 한 7, 80은 더 7, 8은 더 채우는 거죠. 아무튼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한 5일 정도 조정받았는데 이제는 상승할 때 됐다. 오늘도 윗꼬리를 조금 약간 달아줬는데 뭐 윗꼬리에서 뭐 거래된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뭐 윗꼬리에서 된 거나 밑꼬리에서 된 거나 뭐 비슷해요. 한번 7짜리 됐습니다. 이번에 뜨면은 아마 이게 3차 상승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조금 또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조정보다는 좀 더 가격 조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올라올 때 좀 비중 크신 분들, 비중이 20, 30%밖에 안 되신 분들은 뭐 굳이 뭐 매도에다 대사하지 말고 조금 내가 비싸게 해서 뭐 5만원 위에서 좀 샀다가 좀 손해보다가 이제 본전되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손해보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 없어요. 한번 주식도 팔면 대사하기도 힘들고. 근데 뭐 지금 5만원 초반째 방송돼서 5만원 뭐 그 위상에서 한번 또 쫓아갔다가 걸리신 분들은 이번에 뭐 조금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대사하는 것도 비중 작은 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네페스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죠? 자, 네페스 제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이 종목이 왜 빠지는지. 뭐 실적 부분 뭐 어닝 시즌이니까는 1분기 뭐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럴 가능성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건 같지는 않다. 그러면 요번에 1,500억인가요? 1,553억. 그쵸? 신규 시설 투자. 자기 자본이 한 110%인데 그것 때문에 그쵸? 근데 그래서 뭐 증자 그럴 가능성도 이 회사가 현금 많아요. 내부 보유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기한테 이 패키징 사업부죠. 사업부 인수했습니다. 7,850억에 올 4월에. 그리고 요번에 뭐 한 1조 5천억인가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마 이 라인도 뭐 새로 만들고 해서 이제 그 역량이 아닌가 하는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뭐 이제 뭐 나온 기사가 없으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네페스가 이렇게 약할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항상 맞으면은 이 네페스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묻는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FOWAP이죠.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고요. 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인 이 패널 레벨 패키지 PLP라 그러죠. 그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이 PLP 부분을 이제 삼성전기가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 사업부를 삼성전자가 갖고 와서 제가 공격적인 투자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그제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 PLP 분에
두 개의 라인을 만들고 향후에 6개 라인까지 확대한다 그랬죠. 제가 지금 PPT에 있는 자료가 좀 제가 먼저 과거 걸 갖고 왔나 봐요. 근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그죠? 최근 주가 힘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 이제 이오테크닉스, 만약에 삼성전자가 크게 투자해서 PLP 부분에 공격적인 투자해서 이제 넷페스한테 물량 주던 부분을 자체에서 일부 소화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이 이오테크닉이라고 했어요. 이제 레이저 얼링 장비는 이 디램 공정에 사용된 장비인데 이 레이저 얼링을 이오테크닉스가 개발했어요. 그리고 레이저 드릴링도 개발한 건데 이 PLP, 그러니까 패널 레벨 패키지 공정의 전극 형성에 구멍 뚫는 장비예요. 근데 그것을 이오테크닉스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 PLP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고 뭐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오테크닉스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오테크닉스의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5G 통신 상용화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도 있다. 전력 소모를 줄이고 칩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이 PLP 패널 레벨 패키지다. PLP는 인쇄로 기판 없이 반도체를 완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다. 이 PCB가 없는 만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내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의 반도체 커팅과 드릴링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PLP 부분,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이쪽 이오테크닉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또 언급했던 것이 ENF 테크놀로지죠? 예, 국산화예요, 이건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과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 제조 판매 업체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ENF 테크놀로지의 계열사예요. 지분율 한 46.4% 갖고 있는데 펜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삼성물산이 중국산 불산을 수입하면은 가공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국산화죠, 그렇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은 뭐 안 빠지고, 뭐 올라갔으니까,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그쵸? ENF 테크놀로지, 뭐 SNS텍, 뭐 SF 반도체, SF 반도체 빠졌지만은 최근에 올라갔던 거 비하면은 뭐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넷패스만 좀 하락했으니까, 넷패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뭐 그래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한 1,050원, 3.7% 정도 하락 마감했어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그렇죠? 예, 수급사항도 오늘 기관들이 한 40만 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다 안 좋아 보이죠, 그렇죠? 최근에 수급사항 보십시오. 이제 주가 하락하면서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이었던 외국인들도 마저 이제는 오늘 매도로 전환되고. 기관들의 매도는 더욱더 확대되고 그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따로 더 회원들이 있는데 이제 회원들한테 넷패스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우려가 뭐 증자라든지 실적이라 3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 전자가 이제 이 PLP 분야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가하게 조금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식으로 우리가 보고서 보내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저점을 그래도 좀 많이 돌려놨을 때 한번 분봉 모습 볼까요? 그렇죠? 뭐 거래량이 오늘 많이 됐지만은 분봉상으로 보면은 큰 특징 없죠, 그렇죠? 뭐 위에서도 나오고 빠질 때도 나오고 바닥권에서도 또 크게 거래가 실리고 올라갈 때도 또 실리고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 뭐 조금 한 3만원대 초반대에서 27,000원 한 10% 정도 하락했는데, 뭐, 아직 뭐 이게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긴 힘들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 이것이 이제 만원대에서 35,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쵸? 이 만원 전후에서, 그쵸? 예, 그래서 35,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한 4, 5개월 정도, 그쵸? 지난 5월달, 고점인데, 지금 가격대가 뭐 중심 가격대,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보면은, 그쵸?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예, 한 24,500원, 그쵸? 24,500원에서 35,000원까지. 그러니까 만원을 놓고, 가격대를 놓고, 중간인 3만원대가 기준가고, 그쵸? 그 안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서,
아직은 박스권의 움직임에 조금 이제 하단 부분까지 내려온 부분이다라고 보고, 아직 뭐 추세는 깨지 않았으니까는 저는 좀 더 뭐 어떠한 액션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조금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대안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이오 테크닉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빠진 이유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혹시 그것이 맞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오 테크닉스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고, 아직 뭐 오늘도 하락하고 최근에 좀 약세 부분에서 조금 부담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아직 뭐 지금 빠진 이유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3분기 실적도 나오지 않은 관계로, 뭐 여기서 뭐 내일 또 양봉 하나 크게 또 만들어 주면은 또 완전히 모습이 또 달라지죠. 그렇죠? 어떤 세계적인 기술 보유한 것은 맞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연속성이 있다. 단순히 지금 삼성전자가 좀 개발을 한다는데 조금 뭐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뭐 아직 뭐 누구도 뭐 지금 뭐 정확하게 하락하는 이유 언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은 조금 더 확인될 때까지 끌고 가고, 대안으로 이오 테크닉스는 우리가 옆으로 보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오늘 이제 낮에 아침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스마트폰 관련주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에 세 개 테마죠.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5G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뭐 대형주도 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형주도 이제 바닥에서 하루 이틀 깜짝 고개 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장 주도는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는 IT 섹터들 흐름은 맞다라고 보고, 조금 빠져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